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도쿄올림픽과 관련하여 한국 대표팀이 참패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헛된 주장인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안전한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가 호텔을 통째로 전세내고 조리사까지 파견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일본 치바현에 있는 호텔과 이미 임대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본산, 정확히 하자면 후쿠시마산 재료를 철저히 배제할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일본의 JB프레스는 한국 정부의 식사 제한령이 한국의 도쿄올림픽 참패를 초래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와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해보면 정치적 요소에 의해 크게 발목 잡힐 것이라며 과도한 반일 정책이 개최국 일본의 분노를 증대시켜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대표 선수단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한일 관계가 쉽게 호전될 리 만무한 상황에서 스포츠계에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종래대로 참가는 하지만 한국 측이 개최국인 일본에 대해 아직도 엄한 시선을 보내면서 화두로 들고 있는 것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의 문제인데, 기사는 한국이 문제 삼는 이유가 방사능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것이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IOC 프리젠테이션 자리에서 아베가 언더 컨트롤이라는 어구를 사용하면서 방사능 유출 걱정은 없고 철저한 감시하에 있어 안전이 보장된다고 강조하였고, 선수촌에서도 일본산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각국 대표 선수들에게 제공해 일본 측으로서는 전 세계의 음식의 안전을 알릴 기회로 잡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물밑에서 자국 대표 선수들에게 선수촌에서 준비되는 일본산 식재료를 사용한 식사를 입에 대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위책까지 내놓기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면서 비난을 이어가는데요. 이 기사도 그 예로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을 빌려 한국 선수단의 임시 식당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한국 측의 행동이 일본이 꿈꾸는 부흥올림픽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사는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후 아직도 세계 23개국이 후쿠시마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본 측의 반발을 WTO 판결에 의해 배척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수입 금지를 계속하고 있지만, 수입 규제를 펴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위책을 관철하려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면서 대노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여기까지만 봐도 아직도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유별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본에 대해 특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일본이란 나라가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일본의 JOC의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국은 참여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올림픽 출전을 반대하는 주장까지 튀어나온 상황이라면서, 한 JOC 관계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라 전제하면서도 얼굴을 찡그리며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부터의 부흥을 전 세계에 어필하려는 것이고,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와 각국의 대표 선수들도 그 취지에 동의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일본의 부흥을 위하여 전 세계와 선수단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이런 참신한 생각을 어쩜 이리 천연덕스럽게 내뱉는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어 관계자는 지금도 풍문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후쿠시마현 안전인증 농산물도 당연히 도쿄올림픽 선수촌의 식재료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도 각국의 선수들을 통해 일본의 식재료가 맛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한국만이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한국을 용인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한국을 추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수도 있고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일본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냐라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방자한 행동을 허락할 것이라면 차라리 한국의 참석을 거부해 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의 방사능으로 버무린 식품이 선수들에게 영양 만점의 식사가 될 것이고 이것을 선수들에게 강제 섭취시켜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협회 관계자가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것이죠. 그리고 기사는 이어서 헤드라인의 내용처럼 대한체육회가 호텔을 전세내어 선수단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 행위가 한국의 금메달 10개, 종합순위 10위의 꿈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기사는 먼저 대한체육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제1한국인 소식통이라는 사람의 말을 전하면서 한국 대표 선수들도 실망하고 있다라는 실체 확인도 안 되는 미지의 교포 생명체를 등장시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 소식통은 한국의 선수들이 왜 우리만 선수촌에서 떨어진 곳에서 음식을 섭취해야 하나,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고 선수촌 내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식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시간적 손실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한국 정부의 흑막이 있고 스포츠의 정치를 들이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가는 기사인데요. 하여튼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 대표 선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무려 15분 거리로 음식을 먹으러 가야 하니까 말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방사능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컨디션 조절에는 더 유리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특급 조리사들이 우리 땅에서 자란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한다면 도대체 뭘로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본 측이 제공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야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하나 걱정되는 것은 있습니다. 심판을 매수하거나 우리 선수들에게 불리한 경기 일정을 편성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행동들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한국이 정치적이라는 말은 참 화딱지 나는 부분인데요. 스포츠 평화대전에 전범기를 입장시키고 이미 체르노빌화 되어버린 자국의 진실을 숨기기 위하여 전 세계 선수들을 피폭시키고자 하는 작자들이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 올림픽의 정치적 이슈를 투영시키느냐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이라는 말이 그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놈의 흑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한국 정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기에 괜히 재발이 저리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이란의 문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중러와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결코 이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또한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죠.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마치 만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이 해결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자국 언론에게조차 욕을 얻어먹은 자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아베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 주제넘는 참견으로 조롱을 당한 아베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본 아사히 계열의 론자는 일본이 미국과 이란으로부터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며 아베는 정말로 자신이 미국과 이란의 중재 역을 맡을 것이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주제로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칼럼은 12월 27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이 결정된 부분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과 연합 참여가 아닌 독자적인 파견으로서 이란과의 사정을 각각 배려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다만 이 일본의 배려에 대해 미국과 이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면 가슴을 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방일했던 일본의 로하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베는 로하니 대통령에게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압박했는데 로하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했다. 협의 여부는 미국과 이란의 문제라며 아베의 말을 일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참여할 여지는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다고 칼럼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은 미국도 다르지 않아서 트럼프는 이란에 촉구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생각은 전했다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는 이란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와 함께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했는데 즉 이 말 뜻은 이것은 협의에 대한 참견이다. 너는 입 다물고 내 뒤를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며 칼럼은 아베가 이란과 미국 모두에게
아베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럼은 지난 6월 아베의 이란 방문을 두고도 미국 정부 내에서 그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고, 관계자 중 한 명은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그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지적을 당한 바 있다며 아베 총리 관저의 착상 외교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칼럼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베는 스스로가 미국과 이란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착상에 기반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이란에게 개무시를 당하며 제정신인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당연한 것이 일본이 도대체 뭘 하고 세계 3차 대전까지 발발할지도 모를 중대한 세계적 이슈에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벚꽃에다가 카지노까지 겹쳐 떡락하고 있는 지지율 등으로 마치 한국과의 수출 갈등을 일으켜 지지율 상승을 올린 것처럼 또다시 외교 성과 부풀리기로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를 덮으려는 시도에 대해 이번엔 자국 언론조차 뻔히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베는 자국 언론의 충고처럼 이제 제발 꿈에서 그만 깨어나 괜히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나대지 말고 이제 곧 비우게 될 관저나 정리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할 만한 소일거리라도 찾기를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